네, 안녕하세요. 12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. 네, 오늘 12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평일 첫 아침이네요. 이게 오늘이 날씨가 약간 비가 추적추적 내렸었는지 새벽에 땅이 다시 젖어 있었고, 그리고 지금도 뭐 안개가 이렇게 껴 있는 거 보니까 날씨가 좋진 않습니다. 그래서 흐린데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. 네,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출퇴근하는데 그래도 저번 주에 폭설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조심조심 출근하고 계실 것 같고요. 월요일날 부디 출근할 때 아무 일 없었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새 또 지식 관련해서도 또 이제 제가 가진 일을 가지고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구상하고 하다가 생각해 보건데 우리가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그 취업하는 거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연봉 아니면 샐러리맨의 신화 뭐 이런 것들밖에 생각하기 어려워요. 왜냐면 보통 대학생이 창업하는 분위기는 뭐 요새 좀 스타트업이다 해가지고 작은 규모로 해서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당연히 그 취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. 그 취업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어디에 속하는 고용인이 되겠다는 얘기거든요. 그죠? 피고용인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속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겠다,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.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내가 돈 버는 건 나 이제 돈 번다 하는 건 어딘가에 속해서 내가 정해진 계약에 따라서 정해진 그 급여를 받는 거를 기반으로 시작하기 마련입니다. 예, 보통 일반적으로는요. 창업 같은 거 제외하고서.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근로소득이라는 게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창업하고 나서.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눈을 떴던 거는 자산시장이 이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뭐 코인이다, 부동산이다, 뭐 주식이다,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넘쳐나는 유동성 때문에도 그랬고요. 저금리 시대였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눈을 떴던 게 이제 자산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눈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내가 잠잘 때도 벌어다 줄 수 있는 잠잘 때도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,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마음이 동했었고, 실제로 뭐 내가 아무데나 뭐 집을 사도 집이 오르는 시기도 있었고요. 광풍이었죠, 광풍.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요. 내가 주식을 이렇게 엄청 공부하고 사지 않더라도 엄청 오르던 시기도 있었고, 마찬가지로 코인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이런 게 정말 돈을 번다는 이야기구나 하면서, 우리가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접근했었던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게 생각하는, 그러니까 중요성을 좀 덜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. 제가 한참 자산 공부를 할 때에는 좀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.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수준이 우리가 연봉으로 1,000만 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눈에 잡힐 정도로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많이 또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등한시 하지는 않았는데, 회사가 워낙에 작은 회사다 보니까 작은 회사가 뜻하지 않게 좀 사정이 안 좋게 됐어요. 그러니까 자금 사정. 그래서 이 조그마한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불확실한 리스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,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었던 옵션이 많지 않았고, 그렇다고 했을 때
여기에서 내가 그 자산 공부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 자산 공부 한 것만 가지고서 근로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으로 완전히 그 탁월한 수준으로 뭐 몇십억 혹은 무슨 뭐 100억 뭐 이런 수준의 자산가가 아니고서는 사실 완전한 근로소득을 대체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게다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 뭐 그런 자산소득만 가지고서 또 그 뭐 이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리스크 이런 투자 활동만 계속하면서 그냥 전업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근로소득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그렇게 됐을 때 또 삶의 또 어떤 그 가치를 찾아 나가는 것조차 좀 약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근로소득 한 바퀴가 돌아가면 자산소득이 굴러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같이 굴러가야 결국 양립할 수 있다는 거, 이 자전거가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. 이 자산소득이 처음에는 그 우리 흔히 빈폴 자전거처럼 외발 자전거인데 그 뒤에 조그마한 바퀴 달려 있잖아요. 그 조그마한 바퀴가 그 자산소득으로서 처음엔 작고 귀여울 수 있어요. 그러나 한 바퀴로 돌아가는 외발 자전거보다는 안정적이죠. 그런 것들이 점차 이 근로소득에서 자산소득으로 조금씩 양분이 돼서 거기가 또 근로소득만큼 커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비단 나의 경제적인 부분으로서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쓰고 하는 것만이 아닌, 내가 를 떠나서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, 혹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스스로 이 가치를 찾아나가는 그 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어느 하나 그 버릴 게 없다, 어느 하나 소홀히 대할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, 그 근로가 피고용인으로서 근로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피고용인이지만 또 나만의 또 사업을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또 이 근로소득도 굉장히 또 자산소득 못지않게 커질 수 있는 분량도 있는 거고요. 그것들이 나는 투자자니까 근로소득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높고 낮음, 중경 정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, 스스로가 어떤 그 일과 어떤 이 가치를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제가 한때는 이 앞쪽에 있는 근로 바퀴는 제가 어쨌든 계약한 그 근로 계약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뒤쪽 바퀴가 조그만 바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골똘히 더 집중했었던 기간이 있지만, 그랬던 기간이 있어서 그 앞바퀴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지만, 그래도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앞바퀴가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했던 사람으로서, 왜냐면 너무 조그마한 회사는 유동성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중간에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견뎌 왔었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이 앞바퀴, 뒷바퀴 다 내 의지로서는 그 두 바퀴를 다 존치하고서 제대로 둘 다 굴러가게 만들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, 여러분들 당연히 그 뒷바퀴, 그러니까 자산 바퀴만으로도 앞바퀴가 없이도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당연히 목표로 하고 계시겠지만, 워런 버핏이라고 해서 절대 놀지 않고 출근하면서 매번 일하는 거를 게임으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.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
두 바퀴를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굴렸으면 합니다.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자산 바퀴가 커져서 자산 바퀴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 투자하는 일을 가지고 이 앞바퀴로 끌고 올 수도 있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 뒷바퀴가 굴러가는 그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잘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함으로써 이 근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뭐 두 개 다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내가 투자도 하면서 투자자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도 하면서 그 근로 가치 혹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교육 사업 이런 걸로서의 또 가치를 또 키워나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만약에 자기가 할 수 있다면 그런 거는 의미가 있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바퀴를 어떻게 하면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? 그리고 근로소득만 알았던 그 외발 자전거에서 어떻게 하면 작더라도 이 자산바퀴, 뒷바퀴를, 보조바퀴를 달면서 시작할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좋습니다. 1. 나는 매일 성장하는 건강한 삶을 산다. 2. 나는, 좋은 사람들에게 더 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업가이자 투자자이다. 3. 온라인 매출에서 5천만 원 꾸준히 만든다. 4. 2026년 내 책을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됐다. 5. 나는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믿는다. 오늘 더 자주 행복을 느낀다. 네, 자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